이재모 대표께는 시장 상황을 조금 더 같이 체크를 하고 그리고 특징주들을 물어보면서 출발을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이 생각보다 좀 밀리고 있는데 이유를 어디서 찾고 계십니까? 일단 뭐 어제 좀 많이 올랐고요. 네. 지난주에도 이제 시장이 좀 많이 올랐을 경우에 잘 보시면 그 다음 날 시장이 이제 그렇게 이제 강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리를 하자면은 시장이 좀 올라갈 만한 어떤 모멘텀이 부재한 가운데 일시적으로 가끔씩 수급에 의해서 지수가 좀 올라가고 종목별로 올라가는 흐름이 좀 나오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시장이 좀 올라가는 어떤 지수의 상승이 연속성 이런 것들이 좀 없다 이렇게 좀 저는 개인적으로 평가를 좀 하고 있고요. 네네. 제가 지금 누누이 말씀드리고 있는데 코스피는 지수 2,800 정도를 지금 시점에서는 상단을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2,700이 좀 넘어간 상황에서는 약간 뭐 고점에 올라온 부분이라서 아무래도 그런 좀 부담감 좀 갖고 있는 그런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도 어제 오른 이후에 약간씩 소폭 밀리는 이제 그런 흐름들이 좀 나오고 있다라고 좀 평가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코스닥은 나름대로 계속 견조하다는 느낌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제가 910선 늘 말씀 좀 드리고 있습니다. 910선이라고 하는 것들은 나는 변곡점 밑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는데 네. 뭐 910선 밑으로 일단 거래될 경우에는 추세적으로 지수 자체도 밀리고 개별 종목 단에서도 밀린 흐름이 나오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910선에서는 전반적으로 코스닥은 개별 종목들 아마 흐름도 안 좋을 거고 지수도 안 좋을 건데 나름대로 지금 910선 위에서 지금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추세적으로는 지금 뭔가 코스닥은 무너지거나 그런 상황들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여전히 지금 보시면 테마 장세입니다. 그다음에 개별 그다음에 중소형 종목들 장세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볼 때는 시총 상위 있는 기업들이 어제 같은 경우에 약간 지수를 올려줬지만 그 종목들이 지금 오늘도 올라가거나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는 개별 종목 장세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역시나 코스닥도 지금 올라가기에는 약간의 지금 뭔가 힘에 부친다 이런 느낌을 받고 있다는 의견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코스닥이 오늘 그래도 상대적으로 더 밀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IT 부품주들, 뭐 요즘 반도체 부품주들 좀 상황이 좋고요.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먼저 반도체 IT 부품주들 한번 점검을 하고 갈 텐데 이재모 대표께서도 가끔 나오셔서 그런 얘기 하셨어요. 그죠? 삼성전자의 반도체 P3 라인 투자하는 것과 관련돼서 장비들을 좀 볼 필요가 있다. 뭐 이런 말씀 하셨는데 어떤 것부터 볼까요? 뭐 일단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반도체 쪽에 만약에 투자가 이루어질 경우에는 네네. 장비주가 사실은 좋을 거다 이런 의견을 계속 많이 드리고 있는데 무언가 지금 종목들이 그렇게 강하게 올라가거나 그렇지는 않고 있습니다. 어제 일단 눈에 띄었던 것들은 그 대표적인 반도체 장비, 특히 삼성 쪽 밸류체인을 가지고 있는 원익 IPS 같은 기업은 사실은 주가가 올라갈 만한데도 굉장히 무거운데 어제 10% 이상 사실은 올랐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사실 뭐 이 종목이 다시 올라가는 것인가 그런 기대감을 가졌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소폭 약간 밀리는 흐름이기 때문에 일단 삼성 쪽의 어떤 투자에 따른 장비주들, 이 밸류체인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올라갈 경우에는 원익 IPS도 저는 올라간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익 IPS를 필두로 해서 많은 장비주들이 올라갈 가능성들이 있으니까 한번 네.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삼성이 1분기 실적, 잠정 실적 발표를 좀 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1분기 실적 측면에서 볼 때는 장비주보다는 아무래도 반도체 소재 업체들이 그나마 소재. 좀 유리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좀 말씀드리고 싶은 종목이 원익 QNC라고 하는 기업입니다. 이미 제가 몇 차례 추천을 좀 많이 드렸었고요. 그 이후로 좀 많이 올라갔는데요. 뭐 제가 추천해서 올라간 것들은 아니고 결국 실적 기대감이 좀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이런 종목을 중심으로 수급이 지금 들어오고 있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평가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이 지금 시점에서 바닥에서 많이 올라왔다 느껴지지만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볼 때도 그렇게 비싼 측면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갈 거다.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원익 QNC 같은 기업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원익 QNC 올해 뭐 영업이익이 1,000억이 넘어간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도 공시가 하나 나왔었습니다. 네. 595억인가요? 투자한다 이런 얘기 나왔는데 국내 제조업체들은 증설할 경우에 증설한다는 건 매출과 영업이익이 증가될 만한 기본 요인이 깔리는 것들이다 보니까 이런 기업들이 결국 증설할 경우에 실적은 더 좋아진다, 성장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기업들이 지금 왜 증설을 좀 할까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결국 수요가 계속 증가를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방 삼성전자나 뭐 SK 하이닉스 이런 쪽에서 투자가 이루어지고 생산 캐파를 늘리게 될 경우에 당연히 거기에 들어가게 되는 소재들 상당히 수요가 많아지기 때문에 동사가 코치웨어 이런 것 또는 세라믹 소재 이런 것들 공급을 좀 하고 있다 보니까 네네. 아무래도 좋을 수밖에 없다 이런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원익 QNC는 어디까지 저희가 주가를 좀 열어놓고 봐야 될까요? 주가가 그렇게 낮은 상황은 아니에요. 전고점이 한 32,400원 뭐 이러니까요. 사실 이 종목이 이제 네. 어떻게 보면 주가가 좀 약간 무거운 측면이 있는데 네. 일단 실적 측면에서 볼 때는 제가 올해 영업이익 1,000억을 놓고 지금 시총이 대략 한 7천억에서 8천억 범주입니다. 그러니까 밸류에이션 보게 되면은 영업이익 기준으로 볼 때는 PER 한 8배 정도 범주이고요. 저는 소재 업체들 최소 PER 기준으로 볼 때는 15배에서 뭐 20배까지는 갈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 일단 지금 상황에서는 금리 인상 시기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주식시장의 이 밸류를 좀 낮춰서 봅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지금 그렇게 높게 볼 수는 없습니다만은 최소한 그래도 PER 12배까지는 올라가야 되지 않나.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전고점 32,000원대 거기는 올해 넘어가야 된다. 이런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실적도 계속 상향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실적에 비례했을 때는 당연히 작년 고점을 넘어가는 게 맞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일단은 뭐 최소 35,000원 이상은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투자 기간은 한 1년 이렇게 보십니까? 굳이 이 종목은 지금 1년까지는 볼 필요 없을 것 네네. 같습니다. 지금 뭐 추세만 좋다고 할 경우에는 뭐 이번에 실적이 나오는 1분기 시즌에도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5월 15일 전에 뭐 원익 QNC가 좋은 실적을 낼 경우 그다음에 2분기 전망도 좋다 이렇게까지 나오게 될 경우에는 그 사이도 올라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거의 3만 원 올라왔기 때문에 35,000원까지는 그렇게 높은 밸류도 아닙니다. 뭐 한 20% 정도 남았기 때문에 충분히 한 3개월 또 짧게 길게는 뭐 6개월 범주에 올라갈 수 있다고 또 볼 수 있습니다. 모멘텀만 나오면 얼마든지 말씀하신 목표 주가까지 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셨습니다. 원익 QNC 얘기를 좀 들었고요. 박세영 캐스터랑 얘기를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오늘 IT 부품주들 제가 좀 좋다라고 얘기했는데 IT 부품주들도 여러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 또 어떤 거 보이세요? 네, 방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소부장주들이 어제에 네. 이어서 오늘도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또 꾸준히 강했던 PCB 관련주들이 오늘 또 오름폭을 확대하고 있는데요. 네. 그 가운데 대덕전자가 50일 신고가 경신한 가운데 현재도 양봉 크기 키워가면서 5%까지 오르고 있습니다. 이 PCB 관련주들은 이 조정 시 매수하자 아니면 보유자의 영역이다라고 보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이게 손바뀜이 나올 새가 없는데 관망만 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이 중에서 그래도 지금 접근할 수 있는 종목은 어떤 건지 좀 말씀해 주실래요? 일단 기판 관련된 기업들이 동반 상승하는 게 오늘 좀 특징인 것 같습니다. 심텍이라는 대덕전자 이런 쪽은 뭐 방금 우리 캐스터님 앵커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상당히 실적은 뭐 주사위 그런 전망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주가는 좀 연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올라가는 기업들을 매수하는 경우들은 어떤 경우냐면은 결국 실적이 더 좋아질 거기 때문에 그래서 밸류에이션을 해봤더니 주가는 많이 올랐지만 PER로 볼 때는 좀 싸다 이렇게 느껴질 때는 매수하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은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런 시기는 아닌 것 같고요. 이 PCB나 이런 쪽도 지금 약간의 우려감은 하반기 정도 있기는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결국 이런 것들입니다. 증설을 좀 많이 했기 때문에 증설하는 이후에 생산량을 늘리게 되면은 공급량이 늘어나면서 가격이 떨어지는 이슈가 발생이 되면서 경쟁이 좀 치열해지는 그런 상황들이 놓이기 때문에 지금 뭐 이르게 보시는 분들은 올해 하반기 정도면 이 PCB 업체들은 주가가 좀 빠질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지금 의견을 제시를 좀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물론 기간적으로 남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보유하시는 분들은 좀 더 끌고 가는 게 맞는 것 같고 오히려 신규 매수 접근을 하시는 분들은 저는 그냥 이런 종목들은 보지 마시길 바라겠고요. 올해 이쪽 IT 그다음에 PCB 기판 쪽이 또 올라가는 모멘텀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DDR5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네. 이 PC용 램 쪽에 DDR5는 출시가 됐습니다만은 개인들이 이걸 사실은 구매하기 부담되는 가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는 가장 관심받고 있는 게 서버 쪽입니다. 그러니까 서버 쪽으로 들어가게 되는 D램 이게 만들어져야 되는데 DDR4에서 DDR5로 전환되는데 이 제품이 지금 2분기 정도에 나오지 않을까. 그 힌트를 어디에서 얻어야 되냐면은 이번 달 말 정도에 삼성이나 SK 하이닉스 기업 실적 발표 자리가 있을 거예요. 여기에서 제품이 지금 공급이 되는지 이런 것들의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것 같고 인텔이 실질적으로 제품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인텔이 아마 언제쯤 출시한다 이런 이야기를 할 겁니다. 제품명이 아마 사파이어 래피드인가 이걸 거예요. 근데 이게 2분기 정도, 그러니까 2분기면 지금 2분기인데 4, 5, 6 이 범주에 나올 건지 아니면 좀 약간 지연돼서 출시가 될지 이게 아마 주가 어떤 변수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그래서 기판 관련된 기업들은 이 모멘텀까지도 지금 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연일 계속 가는 분위기가 만들어지는 것 같고요. 제가 DDR5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는 아비코전자를 제가 탑픽으로 계속 작년부터 꼽아드리고 있는데 네. 아비코전자를 지금 꼽아드렸던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는 기존의 수동 소자 중에서
인덕터를 이번에 이제 공급을 하는데 그동안에는 다른 제품만 공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안 들어가던 제품이 들어가게 되는 것들이고 새로 들어가는 제품이 기존 제품 대비했을 때 단가 거의 4배에서 5배 이상 높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기업이 잘 보시면은 작년 실적이 약간 회복이 좀 됐고 올해 영업이익이 크게 증가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아비코전자가 또 2018년도에 인수한 기업이 하나 있는데 이 기업이 바로 아비코테크라고 해가지고 PCB 업체입니다. 요새 PCB 업체들 잘 가듯이 이 아비코테크도 지금 실적 개선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동안 사실 아비코전자 실적이 안 좋았던 이유가 이 적자 기업을 인수를 하면서 연결 실적으로 회계 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마이너스 기록을 했었는데 이 마이너스 기록했던 인수한 기업이 이제 흑자로 돌아서게 되는 게 올해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아비코전자가 역시나 다른 기판 관련주 업체들처럼 아비코전자도 지금 DDR5 모멘텀도 받고 그다음에 기판 관련주로서 볼 수 있으니까 아비코전자 같은 경우에는 아직 제가 볼 때는 안 갔으니까 이런 기업들을 한 번 정도 보실 필요 있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서버향 쪽으로 나가는 DDR5와 관련된 이슈 우리가 좀 점검을 해야 되고 1분기 실적 발표 나오면서 이 대형 IT 업체들의 동향을 점검해 보면 대략적으로 시장 동향을 저희가 좀 틴트를 얻을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비코전자까지 저희가 PCB 기판하고 결국엔 DDR5 관련주까지 같이 점검을 했습니다. 그리고 파수를 좀 보고 싶은데요. 오늘 파수가 좀 강세를 보이는데 어제 이제 하나금융투자에서 이 파수와 관련돼서 보안 업체 중에 좀 봐야 될 업체 이런 보고서가 좀 나왔거든요. 어제는 별로 안 가더니 오늘은 좀 강세를 보이네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파수를 저는 굉장히 좀 좋게 봅니다. 네네. 왜냐하면 제가 오늘 공략주로 가져온 종목이 그래요? 사실은 이제 파수였기 네.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뒤에 한번 말씀드리겠는데 네. 저도 이 간단하게만 보고서 그럼 언급하시고 가시죠. 저도 이 네. 보고서 내용을 좀 봤는데 일단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굉장히 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매수 접근해 볼 만한 기업이기 때문에 한 번씩 파수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그 투자 포인트나 핵심적 내용들이 있다가 공략주 시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뒤로 좀 밀어놨습니다. 보안주 중에 이제 파수라는 회사가 있어요. 파수닷컴 옛날에 이렇게 불렀는데 이름을 파수로 바꿨네요. 박세윤 캐스터, 그러면 우리가 보안주는 좀 이따 보기로 했으니까 지금 네. 시장에서 또 봐야 될 게 어떤 게 보이십니까? 네, 오늘 아까 장 초반에 좀 완성차 네. 중에 기아를 좀 눈여겨봤던 걸 봤는데요. 맞습니다. 기아와 함께 또 현대위아가 현재 강하게 치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현재 6% 가까이 오르고 있는데요. 이 현대위아는 그렇지만 1분기의 실적은 뭐 컨센서스에 부합하겠지만 2분기부터는 불확실성이 확대된다라면서 목표가 하향 리포트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쪽은 어떻게 전망을 보는 게 좋을지 이재무 대표님 의견 좀 전해주시죠. 저도 가장 헷갈리는 섹터가 자동차 섹터인데요. 네네. 일단은 실적은 안 좋을 것 같다라고 전망이 나오는데 매번 실적을 보시면 실적이 잘 나옵니다. 그래서 좀 헷갈리는 게 이쪽 섹터이고 계속 누적되고 있는 이야기들인데 이 반도체 쪽 쇼티지 현상 이것 때문에 결국 생산 차질 결국 하나의 부품이라도 얻게 되면 자동차 한 대가 안 만들어지니까 다른 부품 업체에 어떻게 보면 연쇄적으로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현대위아도 현대차 그룹 쪽으로 대부분의 부품을 공급을 하다 보니까 당연히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주가도 굉장히 많이 빠졌다가 최근 들어서 자동차 섹터 쪽으로 수급이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만도도 많이 올라가고 있고 현대위아 그다음에 완성차 그룹들도 일부 올라가는 흐름이 좀 만들어지고 있는데 제가 볼 땐 지금 시점에 이런 것 같습니다. 지금 워낙에 좀 많이 빠졌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대형주 단에서 순환매 차원에서 약간씩 돌고 돌다 보니까 수급적으로 좀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을 사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들이 지금 뭐 전망이라든지 추세라든지 이런 걸 보는 것들이 아니고 수급 차원에서 돌고 도는 과정에서 돈이 좀 들어오고 있지 않나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당장 이 추세가 위로 올라간다 이런 느낌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자동차 뭐 쇼티지 현상이 실질적으로 만든 업체들 입장에서 볼 때 2분기까지 지금 지속된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중간 가서 이야기하는 것들이 2분기 실적도 불확실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보실 때는 이 종목들을 좀 전반적으로 실적도 체크해야 되겠지만 이 반도체 현상 이걸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 종목들은 그냥 관망 정도만 하자 말씀드리겠고 네. 장기로 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 나는 바닥인 것 같아서 1년, 2년 좀 묻어두겠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은 사볼만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접근하지만 나는 뭐 한 10%, 20% 짧게 보시는 분들은 굳이 지금 시점에서 이런 종목들을 보시기보다는 오히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분기 실적 시즌이니까 1분기 실적이 좀 좋을 만한 기업들로 좀 집중하시면 오히려 기대 수익률은 비슷하게 가져가면서 기간적으로나 또는 투자하는 측면에서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으니까 이렇게 접근해 보자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날씨가 좋아서 그런가요? 앞서 저희도 잠깐 언급은 했습니다만 골프 관련주들이 주가가 좋습니다. 이 카스텔 바작은 이제 패션으로 봐야 되는 건지 골프로 봐야 되는 건지 조금 헷갈리긴 합니다만은 오늘 카스텔 바작도 좋고요. 골프존도 뭐 아까는 좀 한 3% 이상까지 올라가긴 했는데 지금 약간 뭐 윗꼬리를 달았습니다. 1.7% 상승을 보이고 있는데 골프 관련주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재문 대표님? 이거 그냥 아마 단기적으로 지금 계절성으로 봐야 되나요? 그렇게 될 것 같지는 않아요. 이게 보니까 이 골프 관련된 기업에 대해서 어젠가 아마 그저께 모 증권사에서 보고서가 나온 것 같은데 네. 제가 그 보고서가 너무 길어서 다 읽어보지 못했어요. 지금 읽어보려고 다운로드 받아놨는데 이미지만 제가 간단히 정리해봤더니 골프 관련된 기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상보다 신규 상장 기업도 많고요. 특히나 의류 쪽도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위 말하는 골프 관련된 기업이 한 20개 이상 국내에 상장돼 있는 것 같고 요새 뭐 인기를 끌고 있는 것들은 아무래도 신규 상장 기업이 뭐 VC 이런 기업들이 골프 용품을 좀 공급을 하고 있고 실적이 좋다, 전망도 좋다 이런 이야기 나오다 보니까 VC라고 하는 기업이 아무래도 오늘도 좀 많이 오르고 있고 최근에 좀 많이 오르는 그런 모습인 것 같고요. 골프주는 다 아시겠지만 스크린 골프 쪽 상당히 좋습니다. 우리가 통상 지금 이제 뭔가 거리두기 풀리고 이러면 골프장을 더 많이 갈 것 같지만 실내에서 치는 지금 이 스크린 골프도 수요가 굉장히 지금 많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네네. 제가 어제 모 기업 탐방을 다녀왔었는데 뷰웍스라는 기업 탐방을 갔습니다. 이 기업이 지금 보니까 골프존으로 산업용 카메라 납품을 하는데 요새 산업용 카메라 매출이 굉장히 많이 증가한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뭘 의미하는 것들이냐면은 이 스크린 골프 지점이 계속 굉장히 많이 늘어난다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골프 치시는 수요가 그만큼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산업이 커지고 있다는 게 지금 느낌을 받고 있기 때문에 개별 이 기업들 실적도 기대감이 지금 반영이 되면서 주가가 올라가는 분위기인 것 같고 이번 주에 그 증권사에서 보고서가 나왔기 때문에 아마 그게 또 하나의 모멘텀이 되면서 올라가는 느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 섹터는 전반적으로 좋아진다 이렇게 보시고요. 다만 종목별로 좀 선별을 하셔야 되는데 이 기업들을 잘 보시게 되면은 산업은 좋은데 개별 기업으로 가게 된 분위기 안 좋은 기업들이 있습니다. 네. 제가 기업을 거론하기 좀 그런데요. 특히 의류 쪽에서 보시게 되면은 어떤 기업들은 실적이 안 좋아요. 그러니까 산업은 좋은데 개별 기업은 안 좋아요. 이러면 의미가 없습니다. 산업도 좋고 거기서 수혜를 봐야만 이것들이 실제로 투자 가치가 있는 것들인데 산업은 좋은데 개별 기업은 안 좋다. 그럴 경우에는 투자 가치가 떨어지니까 이런 기업들을 한 번씩 거르시길 바란다는 의견까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뷰웍스 다녀오셨는데 뷰웍스가 카메라 관련해서 이쪽으로도 뭐 한다는 게 재미있네요. 원래 뷰웍스 의료기기 쪽 회사잖아요. 이 회사가 의료기기 섹터를 저희도 알고 있는데 네네. 어제 탐방 갔는데 굉장히 강조 많이 하는 게 이미징 솔루션이다. 그래서 우리는 단순히 의료기기를 국한을 하지 말라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기업이 보니까 작년 사업 보고서 잘 보시면 이 산업용 카메라가 매출이 27%까지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꽤 많이 올라왔네요. 어디로 많이 올라가나 봤더니 네. 특히나 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에 이 골프장 쪽에서 이 카메라를 많이 요구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납품을 굉장히 많이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뷰웍스도 이제 골프 관련 기업으로 분류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아마 탐방 갔다 오셨다니까 조만간 들고 오셔서 좀 자세한 얘기 해주실 것 같네요. 기대하겠습니다. 오전에 나온 이제 뉴스들 그리고 공시들 좀 종합해서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이혜수 앵커가 정리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오전장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주요 뉴스와 공시 정리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 주요 공시가 부재한 가운데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뉴스 중심으로 확인해 보시죠. 오늘 자동차가 시장 대비 선전해주고 있죠. 자동차 관련 뉴스 체크해봅니다. 그중에서도 LG 에너지 솔루션 뉴스인데요. 이 미국 애리조나에 1조 7천억 원을 들여서 원통형 배터리를 새로 짓는다라는 소식 지난달에 보도가 됐습니다. 이제 그 절차에 슬슬 시동을 거둬봅니다. 바로 어제 애리조나주 퀸크릭이라는 지역의 축구장 370개 규모의 땅 경매에 입찰자로 나서서 부지를 낙찰받았다라는 소식인데요. 이 땅값을 사들이는 데만 무려 1,040억을 썼다고 합니다. 이제 땅을 샀으니 2분기 안으로 착공에 들어가고 24년부터 양산을 하는 게 목표라고 하는데요. 자, 미국형 첫 원통형 배터리 전용 독자 공장을 만들어서 북미 시장 점유율을 높인다는 야심찬 계획이 개별 주가 호재를 넘어서 국내 증시에도 좀 큰 상승 동력으로 작용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현재 하락세 이어가고 있네요. 0.5% 파란불 켰습니다.
두 번째 뉴스도 LG 소식입니다. LG 마그나가 멕시코에 전기차 부품 공장을 설립한다고 합니다. 이번 멕시코 공장 설립의 목적도 사전 원통형 배터리 설립 목적과 결이 같습니다. 이곳을 교두보 삼아 북미 전기차 시장 공략하겠다는 거겠죠. 해당 공장은 오는 2023년에 완공이 될 예정이면서요. 이곳에서 GM의 전기차에 들어갈 구동 모터, 인버터 핵심 부품을 생산한다고 합니다. 현재 대성 파인텍이 0.4% 상승으로 버텨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자동차 뉴스에 마침표를 찍어줄 현대차 뉴스까지 확인해 보시죠. 현대차는 초고속 충전 인프라 구축에 박차를 가한다고 하네요. 최근 LG도 이 같은 소식에 LG 헬로비전이 테마주처럼 급등한 바 있었죠. 대기업들이 두 손 두 발 다 걷고 이 고속 충전 인프라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2025년까지 이 초고속 충전기 5,000기를 설치하고 플랫폼을 연계해서 고객 편의 극대화한다라는 방침인데요. 현재 기아는 2.4% 상승, 그리고 현대차 그룹주 안에서 현대위아가 오늘 제일 강하다는 부분까지 투자에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산업별로 뉴스 하나씩 꼽아봤어요. 반도체 먼저 보시죠. 반도체 감광학의 일종이죠. 이 포토레지스트 수급에 비상이 걸렸다고 합니다. 재고량이 마지노선인 3개월치 아래로 떨어진 건데요. 포토레지스트는 반도체 제조의 필수 물질로 수급이 어려워질 경우 반도체를 생산할 수 없게 됐습니다. 우리 코로나 전 이 한일 무역 갈등 때 좀 제대로 공부를 했었죠. 이 포토레지스트 수급에 다시금 제동이 걸렸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이 대표 종목으로는 동진세미캠, 경인양행 등이 있는데 캠트러스가 오늘 탄력이 굉장히 견조합니다. 7.2% 급등 중에 있습니다. 이어서 바이오 뉴스는 알츠하이머 치료 개발 소식 꼽아봤습니다. 최근 5년간 치매 환자 15% 늘었다고 하는데 희소식임은 분명합니다. 이 치매를 유발하는 단백질 사이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치매 치료를 위한 골든타임을 밝힐 수 있는 기술이 국내 연구진 고려대 연구팀에 의해 최초로 개발됐다는 소식인데요. 관련주는 그래도 낙폭은 좀 만회했으나 여전히 하락권역에서 움직임 가져가고 있습니다. 젠백스 0.3% 하락입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이제는 커피 한 잔의 여유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컴포즈 커피, 저가 커피죠. 관련주가 내달 다음 달 1일부터 300원을 인상한다라는 소식입니다. 커피값도 줄 인상되고 있는데 이 원두 가격 상승의 수혜주 한국 맥널티가 오늘 날아가고 있습니다. 23% 급등 중에 있습니다. 이 시각 뉴스와 공시 챙겨드렸습니다. 네, 이혜수 앵커 고맙습니다. 시장에서는 여러 가지 뉴스들이 나오는데요. 바이오 뉴스하고 제약 뉴스가 참 나오면 이걸 해석하기가 힘듭니다. 오늘 셀트리온이 임상 3상 환자들 모집 완료했다라는 게 있는데 이 얘기 조금 더 자세히 들어보고 어떤 내용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패러다임랩스의 김병희 대표가 연결돼 있습니다. 김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이게 이제 바이오 시밀러 약품에 대한 임상 3상이 거의 마무리돼가는 과정으로 저희가 이해하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셀트리온이 안과 질환 치료제인 아일리아의 바이오시밀러 글로벌 임상 상상을 위한 환자 모집을 완료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이번 글로벌 임상 3상을 통해 유효성과 안전성 등의 비교 임상을 진행하며 연내 결과 확보 후 허가 절차에 돌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일리아는 미국 리제레논이 개발한 블록버스터 안과질환 치료제로 황방변성, 당뇨변성, 환방부종 등의 치료제로 사용되며 글로벌 매출 규모는 약 11조 원 정도 되는 시장입니다. 아일리아는 미국에서 2023년 11월, 유럽에서 2025년 5월 각각 물질 특허가 종료되기 때문에 셀트리온은 오리지널 의약품의 물질 특허가 종료되는 시점에 맞춰 아일리아의 바이오시밀러를 상업화에 나설 계획이며 자가면역 치료제, 항암제 분야에 이어 안과 질환 포트폴리오 확장에도 속도를 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2030년까지 매년 1개 이상의 의약품 허가를 목표로 후속 파이프라인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뉴스에도 불구하고 현재 셀트리온의 주가는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최근 4년 넘게 이어져 온 고의 분식 회계에서 회계 감리 결과 회사 측의 회계 부정이 고의성이 없는 과실이라고 발표하면서 혐의에서 벗어나며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해소됐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올해도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신성력 동력 발굴 및 역량 집중 통해 글로벌 제약 바이오 기업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해 나갈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최근에 주가의 흐름은 좋지는 않지만 국내 바이오시밀러의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비교해봐도 실적과 시가총액 측면에서 저평가되어 있다고 생각됩니다.
올해 주가는 어느 정도 바닥을 확인한 모습으로 판단되며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매수로 접근해도 좋다고 생각됩니다. 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병희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바이오시밀러 같은 경우에는 임상의 그 과정이 조금 더 짧습니다. 일반 바이오 신약 개발보다는 그래도 이미 만들어진 약이었고 복제의약품이다 보니까 환자 모집되고 아마 임상하는 기간이 일반 의약보다는 훨씬 더 짧은 걸로 알고 있는데 11조 원 되는 시장을 이제 나눠먹게 하는 거죠. 빨리 바이오시밀러 만들어서 복제약으로 시장에서 영업 잘해서 나눠먹게 하는 거니까 이게 개발된다라고 하면 셀트리온에 좀 영향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우리 셀트리온에 대해서 이재모 대표하고도 얘기를 조금 해볼게요. 이재모 대표께서는 셀트리온 지금 위치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원래는 그 회계 이슈만 좀 해결되면 그래도 셀트리온이 좀 긍정적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시장 기대감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일단 뭐 악재 하나는 뭐 없어졌다 이렇게 볼 수는 있겠는데요. 또 하나 지금 남아 있는 게 합병 이슈가 좀 있기 때문에 아마 그게 좀 제가 볼 때는 주가 좀 발목을 잡고 있지 않나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실적이 이제 증가율이 그러니까 지난 한 2년간 잘 보시면 특히 20년, 21년 갈 때는 굉장히 많이 올라왔다가 네. 지금은 약간 뭔가 실적이 좀 약간 둔화되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이 셀트리온이 모멘텀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시점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코로나 치료제 관련해서 모멘텀 받을 법한데 지금 이제 뭐 경구용 치료제 다른 경쟁사들이 등장해 버리다 보니까 또 그 이야기도 쏙 들어가 버렸습니다. 시장에서 관심이 떨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볼 때 모멘텀이 약간 부재한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셀트리온 주가가 좀 이슈가 나와도 힘이 없는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셀트리온 그룹주 제가 체크를 좀 할 때마다 느끼는데 좋은 뉴스가 나와도 뉴스에 반응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무언가 좀 매수에 대한 어떤 강도가 상당히 낮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다만 지금 셀트리온 주가는 나름대로 그냥 옆으로 좀 횡보한 느낌인데 아직 무언가 추세를 돌리는 그런 분위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이 종목 결국 관망하는 그런 시점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도 당분간 셀트리온은 좀 신규 매수를 하시기보다는 그냥 좀 관망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지금 뭐 실적 전망 같은 이야기가 되겠지만 지금 상반기는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 같고 하반기 기대감이 있습니다. 당연히 그러면 셀트리온도 아마 비슷한 맥락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약간 기간적으로 좀 더 시간을 보내시는 게 낫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은 관망만 하자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서 저희가 GC셀이라는 회사 잠깐 봤고요. 오늘 보니까 JW 중해제약도 주가가 상당히 좋은데 6% 이상 상승하고 있는데 JW 중해제약은 어떤 이슈가 좀 있었나요? 일단 오늘 이제 증권사에서 뭐 커버리지 보고서가 좀 등장을 하면서 목표 주가도 좀 제시가 됐습니다. 네. 그다음에 그 내용을 좀 잘 보시게 되면은 일단 작년에 영업이익 측면에서 한 300억 정도 이제 기록을 하면서 적자를 기록을 하다가 흑자 전환 성공을 했었는데 올해는 일단 영업이익이 훨씬 더 많이 증가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전망치 수치를 보게 되면은 영업이익이 이제 700억대까지 올라오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300억대, 올해 700억 정도 기록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 작년에 영업이익은 흑자였지만 단기 순이익, 그러니까 주주이익 측면에서 볼 때는 마이너스였습니다. 마이너스 1억이었는데 올해는 지금 보시면 전망치가 한 490억까지 상당히 지금 많이 증가한다. 이렇게 지금 전망이 되고 있고요. 네. 라이센스 인, 그러니까 라이센스 아웃은 수출하는 것들이지만 들여와가지고 결국 국내에 판매하는 이런 제품들이 지금 증가를 하다 보니까 실적이 좋아진다. 이런 게 결론적인 내용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 기업 실적이 올해 좋아지면서 이익이 증가되니까 당연히 밸류도 나오는 그런 측면이 나온다. 그래서 목표 주가가 한 4만 원 정도 제시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가도 일부 반응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아직 3만 원이 안 되다 보니까 4만 원대까지는 조금 더 올라올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JW 중해제약도 한번 관심을 가져볼 만한 제약 바이오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소영 캐스터. 네. 시장에서 우리가 IT 위주로 오늘 좀 본 것 같은데 또 볼 게 있어요? 네, 오늘 좀 네. 특징적으로 서진 시스템이 현재 5% 넘게 올라오고 있는데요. 네. 통신 장비 업체로 그냥 5G 관련주로 잘 알려져 있었는데 살펴보니까 반도체나 배터리 등 여러 사업들을 추가하면서 이 포트폴리오 다변화에 나서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좀 최근에 신저가를 찍고 반등하고 있는데 이게 그냥 기술적 반등으로 봐야 할지 아니면 5G가 아닌 다른 모멘텀의 영향이 있는 건지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뭐 2019년도 5G 할 때 선 시스템도 많이 거론됐었는데요. 선 시스템이 개인적으로 저는 좋았던 것들이 바로 매출이 상당히 다변화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업이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 5G 쪽의 매출 비중이 한 25% 정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나머지 다른 쪽에서도 무언가 돈을 벌어들일 수 있을 만한 체력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당연히 이런 기업들이 주가가 빠질 때 같이 빠졌지만 회복할 땐 다르게 회복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기업이 지금 결국에는
실적이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올라오는 것 같고요. 다른 5 관련된 종목들은 계속 무언가 새로운 투자 이슈를 좀 기다렸지만 뭐 코로나 때문에 그 투자 이슈 모멘텀을 받지 못했습니다. 다만 서진 시스템은 잘 보시면 그래도 뭐 이런 모멘텀 없이도 실적이 계속 견조했었고 작년에도 영업이익이 580억인데 올해 뭐 영업이익 전망치는 1,050억까지 전망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대비 올해 거의 100% 이상의 영업이익이 증가를 하는데 그럼 주가가 그만큼 올라갔느냐면 아직 못 갔어요. 작년하고 비슷한 수준입니다. 이제 겨우. 그러다 보니까 1, 2월 달 시장 빠질 때 같이 빠졌다가 좀 회복한 수준이니까 아마 시장에서는 이 종목이 더 간다 이런 의견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시가총액이 지금 3천억대입니다. 영업이익이 1,000억이 나오는데 시가총액 3천억이면 다시 밸류로 굉장히 싸게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기업이 저평가 가치주로서 매력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네네. 지금 서진시스템 이렇게 올라갈 때 저는 이거는 어떻게 보면 매수해볼 만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은 제가 볼 때는 매수를 하는 게 낫겠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서진 시스템에 대한 긍정적인 의견까지 받았습니다. 박성현 캐스터랑은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 계속 같이 하신 분들은 앞서 저희가 종목 하나 뒤로 밀어놓은 게 있습니다. 파수라는 기업에 대해서 오늘 저희가 관심주로 가져왔다고 뒤로 좀 밀어놓으셨거든요. 얘기를 좀 자세히 듣겠습니다. 이재모의 공략주 오늘은 파수입니다. 보안 관련 업체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냥 쉽게 보안 업체, 뭐 소프트웨어 업체로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나름 이제 이 데이터 보안 쪽 국내 시장 점유율 1위를 하고 있는 업체이고 주요 고객사는 뭐 삼성, 롯데, CJ 같은 일반적인 대기업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기업 쪽으로 통상적으로 한번 들어가기도 하고 용역 이런 것까지도 하니까 계속적으로 매출이나 이익이 꾸준하게 잘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투자 포인트는 22년도 1월 달에 출시가 된 중소기업, 그다음에 중견기업용 DMR 솔루션, 이게 지금 판매가 확대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DMR을 우리나라 말로 치면은 디지털 저작권 권리라고 하는데요. 이 디지털 콘텐츠의 무단 사용을 막아가지고 제공자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해주는 기술과 서비스입니다. 일종의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한 보안 솔루션을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이게 지금 매출이 잘 나오다 보니까 통상 이 보안,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업체들의 특징이 1분기가 실적으로 보면 비수기 시즌입니다. 그러니까 실적이 통상적으로 잘 안 나오고 파수 같은 경우는 매년 마이너스 10억 이상을 기록했던 시점인데 지금 올해는 잘하면 마이너스 3억까지 소폭 적자를 기록하거나 손익분기점, BEP 수준까지 지금 올라온다고 합니다. 그만큼 지금 신제품이 잘 나가면서 매출과 이익이 괜찮기 때문에 나름 실적을 어떻게 보면 1분기 실적에 선방을 지금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해외로 수출 나가는 부분들이 있는데 일단은 지금 해외 매출 비중은 3% 정도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매출이 거의 국내에 국한되어 있는데 22년도에는 해외 매출 증가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네. 미국 쪽인데요. 이 미국 쪽은 이 DMR 솔루션 동일한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지금 공급할 수 있는 업체가 미국의 MS,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지금 파수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파수가 나름대로 시장을 조금씩 침투해서 점유율을 가져오게 되면은 미국은 훨씬 더 큰 어떻게 보면 시장이기 때문에 파수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을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이미 미국의 G사에 공급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기업이 지금 2분기부터 매출이 인식이 된다고 하니까 2분기 당연히 실적 기대감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마이데이터 관련된 수혜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역시 마이데이터는 보안도 중요하기 때문에 파수가 대표적으로 관련기로 꼽히고 있으니까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올해 실적은 영업이익 116억 정도, 순이익 112억 정도, 밸류가 PER 11배입니다. 그러니까 주가는 굉장히 싸다 이런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서 DMR이라고 하시는데 DRM으로 제가 수정을 좀 하겠습니다. 이게 하다 보면 사람이 헷갈리거든요. DRM 솔루션이고요. 미국의 지사가 어딘지 좀 궁금하긴 한데 파수에 대한 얘기 오늘 들었습니다. 시간은 좀 부족해서 오늘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재모 대표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